수학은 소이지, 소이지 수학 김소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우리 미적분에서 같이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미적분은 어떤 과목 기초가 돼야 돼요? 그쵸? 수투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 미적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잠깐 멈칫하세요. 수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하면요. 다시 수투를 조금 큰 틀 기준으로 맥락을 잡고 미적분을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투도 막 흔들리고 있는데 미적까지 들어오면은 되게 머리가 뒤엉키는 느낌이 들 거니까 여러분들 수투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세한 건 아니어도 되지만 큰 틀 기준으로 복습은 철저하게 하고 미적분을 공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팁이고요. 자, 우리 미적분은 1단원, 2단원, 3단원이 정확하게 수투랑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단원 보면은 수열의 극한 나오죠. 우리가 왜 수투에서 첫 단원이 함수의 극한이죠. 그죠?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데 우리는 이제 함수가 아니라 수열의 극한을 배운다. 이제 이게 차이입니다. 근데 극한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 있는 극한을 좀 열심히 확실하게 공부를 했다면은 수열의 극한도 약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꽁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되는 거는 개념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수투 베이스로 열심히 극한 공부했다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개념이라고는 이제 급수라는 이제 등장을 하는데 급수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극한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한을 잘 해놔야 된다. 자, 이게 포인트죠. 자, 오늘은요. 수열의 극한 1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복습하는 느낌으로 같이 살펴보죠. 우리 무한대라는 거 이미 알아 몰라? 알아요. 그죠? 무한대라는 거 어떤 걸 표시하기 위함이었어? 어떤 수가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대라는 기호를 썼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리미트 해가지고 리미트 x가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해서 어떠한 함수에 대한 극한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무한대의 성질은요. 어떤 게 있었어? 무한대 성질은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었어. 이 무한대라는 기호 자체가 한없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였지 어떤 특정한 수다, 100만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특정한 수는 아니었다라는 사실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한대끼리는 대소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커져가는 속도를 통해 연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어. 수투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뭐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모만 따로 봤을 때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자체는 어떻게 돼? 무한대죠.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분모만 봤을 때도. 그죠?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엄청 커지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서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약분해가지고 1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잖아. 그죠? 이런 것도 우리 어떻게 했어? 얘는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게끔 연산이 가능하게 식을 조정했다, 가공했다 이렇게 갔었죠. 그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한대끼리는 서로 비교가 어려워. 그래서 커져가는 속도를 통해 연산을 했어 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수투 내용이죠. 정확히 x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했느냐. 얘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x 플러스 1이 x분의 1이 돼. 그죠? 아, 이거 x구나. 미안해요. x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돼요. 그죠? 이렇게. 근데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자체는 우리 0으로 다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 자체는 뭐야? 한없이 커지는데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한대라는 게 우리 어떻게 갔었어? 분모의 차수보다 분모가 x가 제곱돼서 가는 그 속도보다 세제곱돼서 가는 그 속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 속도보다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죠. 어떻게 해서? 차수 비교를 해서 2차, 3차 분자 분모 차수 비교를 해가지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커져가는 속도를 통해 연산을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1번, 동그라미 1번 방금 얘기한 거예요. 다항식 같은 경우에 차수가 높은 항이 차수가 낮은 항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금 전에 2차보다 3차가 훨씬 속도가 크니까 전체적으로는 무한대야.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x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x를 무한대로 이제 보내보면은
얘가 어떻게 돼? 얘가 3차고 얘는 1차니까 얘보다 얘가 속도가 훨씬 큰 거야. 그죠? 얘가 커져가는 속도가 훨씬 크니까 얘는 엄청 큰 거분에 작은 거니까 이제 점점 0으로 갈 것이다 해가지고 차수가 분모가 더 크면 0이야.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죠. 수투에서. 그죠? 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항식에서. 자, 2번은 뭐냐면 지수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야. 지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밑에 절대값이 큰 거 작은 거로 비교한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자, 2의 x제곱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고 10의 x제곱이 있다라고 보죠. 자, 우리 x라는 자리에다가 1 넣자. 2 넣자. 100만 넣자. 1조 넣자. 이런 식으로 x에다 같은 값을 넣었을 때 점점 x가 커져갈 때 얘보다 어떨까? 이걸 이제 비교해보라는 거야. 당연히 10의 x제곱이 훨씬 더 증가 속도가 빠르겠죠? 그쵸? 지수 우리 함수도 배웠잖아. 자, 이거랑 이거 두 개 비교해봐요. 이거. 미안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당연히 이제 밑이 클수록 이렇게 가파르게 생긴 얘죠, 얘. 근데 얘가 훨씬 증가 속도가 커. 그래서 이 증가 속도가 훨씬 크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바탕으로 분모 분자 형태로 만들어보자. 얘가 만약에 2의 x제곱이고 얘는 10의 x제곱에 플러스 1 이런 게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증가 속도보다 여기 있는 증가 속도가 훨씬 크니까 얘는 분모보다 분자 속도가 훨씬 크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게 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수식에 대한 극한은 우리가 2강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일단 그렇구나 참고만 하고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지수식 자체와 다항식의 비교는 어떻게 해? 그러면 방금 전에 지수식끼리 다항식끼리 비교했는데 그럼 지수식이랑 다항식은 어떻게 돼? 자, 이것도 참고사항이에요. 지수식이 다항식보다 훨씬 빨라요. 예를 들면 우리 이거 봐보자. 2의 x제곱이라는 게 있고 x의 제곱이라는 게 있다라고 쳐봐요. 자, 우리 얘는 지수식이고 얘는 다항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x에다가 x 자리에다가 100만을 넣었을 때 1조를 넣었을 때 10조를 넣었을 때 어떨까 값이? 그걸 보라는 거야. 당연히 얘보단 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훨씬 지수식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식이 다항식보다 속도가 빠르다. 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 나누기 x 세제곱 플러스 1 이런 게 있다라고 봤을 때 다항식 자체보다는 이 지수식이 훨씬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한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자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자, 참고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거 갈 건데 여러분들 우리 함수의 수렴과 발산 공부했잖아요. 그냥 그거 여러분들 알면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함수의 수렴 발산 우리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함수라는 건 뭐야? y는 fx 이러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이게 x축이라고 볼까? 이게 이제 a라는 게 있을 때 a라는 곳으로 x가 a라는 값으로 막 다가가면은 y가 어떤 값으로 다가갈까? 이렇게 이게 y축이라고 봐볼게요. 자, 그럼 이 값이 있겠지. 이 값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x가 a로 막 다가가면은 fx라는 함수 값은 어디로 갈까? b로 다가가네. 그래서 우리는 b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게 수투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막 커져. x가 커지면 함수 값은 어떻게 돼? 얘는 쭉 올라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이런 식으로 우리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대신에 이 자리에 함수 자리에 우리 이제 뭘 놓는다? 이 자리에 수열을 보겠다는 거예요. 수열.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등차 수열 공부했던 거 한번 봐볼까? 등차 수열. 우리가 AN은 어쩌고저쩌고 가죠. AN은 3N 플러스 1이라는 거 아무거나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거를 이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X가 아니라 N이 되겠지. N축이 되겠지. N 자리에 1이 들어가면 첫 번째 항은 1 넣으면 4가 돼요. 그죠? 요렇게. 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7이 돼요. 그죠? 7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이해는 거 아니에요? 자, 수열은 어떤 식으로 하면 점들의 모임이에요. 점들이 찍혀요. 점들이. 값들이. 왜요? 사실 수열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죠. n에다가. 근데 여기다가 1.1번째 항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속된, 방금처럼 연속된 어떠한 연속함수를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점들도 계속 가다 보면 n이 막 커지면 점들은 어떻게 갈까?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함수의 극한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뭐다? 아, 함수 자리에 수열이 들어가는 거. 이 일반항 수열이 들어가는 거구나. 수열이 들어가는 거구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생겼구나 이 말이. 이제 이거를 미적분에서 공부하는구나. 그럼 이 an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n에 대한 식이 들어가겠지? n에 대한 식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했을 때랑 느낌이 뭐가 달라? x 자리에 다만 n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느낌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도 함수의 극한을 잘해야 하는구나. 자,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투를 잘해야 돼요. 자, 이제 수렴이라는 거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이 수열이라는 게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막 조사를 했는데 n이 한없이 커지면 n이 막 한없이 커지면은 그 an의 값이 수열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 수열을 수렴하는 수열이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기호를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이 수열이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래프상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봐봐요. 자, AN을 보니까 n분의 1이에요. 보이나? AN이 n분의 1이라는 수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이렇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야. 그럼 100만분의 1, 100만분의 1 거의 0이랑 가까워지겠죠? n이 엄청 커지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더니 이제 이게 0으로 수렴한다 해서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거 사실 이 자리에 다만 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풀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우리가 했잖아. 그지? 이거 수트 때 공부했잖아. 아, 이거는 차수가 보자. 분모가 이거 당연히 0이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트 극한 계속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우리 수열, 요런 수열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n분의 1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야? n 자리에 몇 번째, n번째 항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은 1, 2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1로 나오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3을 지으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5분의 1, 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절대값이 줄어들잖아. 언젠가는 0으로 다가가겠다. 0이랑 엄청 가까워서 그죠? 그래서 얘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선생님 저는 이런 거 포함된 건 배운 적이 없는데요. 얘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건 배운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배운 적 없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n이라는 게 엄청 커지면 어차피 얘는 뭘로 간다? 0으로 다가간다. 근데 얘는 풀마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차피 얘가 절대값이 0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 이제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이제 수열의 극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제 여러분들 감이 왔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참고사항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수트 때 안 배웠던 건데 요거 참고사항 집어넣고 갈게요. 자, AN이라는 수열이요. AN이라는 수열이 첫째 항, 둘째 항, 세 번째 항 막 조사를 했더니 알파라는 수로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AN 플러스 1도 A의 n 플러스 2도, A의 2n도, A의 2n-1도 다 알파이다.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떤 수열을 조사했는데 쟤를 막 무한대로 쫙 펼쳤더니 어느 순간 계속 어떤 일정한 값이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도 당연히 이 n보다 하나 더 앞에, 한 칸 더 앞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건데 당연히 똑같이 수렴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n 플러스 2도 A의 2n도 A의 2n-1도 다 알파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필기를 할게요. 하지만 이건 되지만 A의 2n이 알파로 간다라고 해서 A의 AN도 알파다. 이거는 틀린 명제입니다. 이거는 참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자, 왜 거짓일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함정으로서 작용하는 건데, 우리가 거꾸로 AN이 수렴하면 당연히 얘네들도 수렴해. 이건 맞는데, 거꾸로 얘네들도 함정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수열이라는 거 우리 이런 거 있다라고 한번 봐볼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A의 EN이라는 건 짝수 번째 항만 있겠지, 짝수 번째 항. 얘를 나열하게 되면은 당연히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짝수 번째항, 즉 1, 1, 1, 1 얘네들만 가져와서 새롭게 한 애들이 이게 EN, A의 EN이라는 수열 자체예요. 그죠? 새롭게 나열하는 수열. 이거는 당연히 다 1이네. 그러면 얘는 일정하게 가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얘네들이 일정한 값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얘네들은 일정한 값으로 안 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늘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됐죠? 요것만 하나 추가 필기해놓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 발산이라는 건 당연히 수렴하지 않을 때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뭐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그 다음에 진동 발산하는 거 세 가지예요. 그죠? 자, 우리 하나씩 볼게요.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들은 우리 어떻게 했나? 이렇게 표시했죠. 자, 예시로 보면 이런 거예요. AN이 n제곱이야. 당연히 n제곱을 우리가 넣어볼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당연히 발산하겠네요. 양의 무한대로, 그죠? 자, 그래프로 본다 하더라도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4, 9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가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n제곱이라는 게 n축이면은 이렇게 포물선에 그 안에 있는 점들이죠. 사실 요 점들만 있을 때니까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고요. 이제 이거 그리진 않을게. 자, 이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런 거죠. 마이너스 n이었을 때 당연히 음의 무한대로 발산. 세 번째 진동 발산은 뭐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수렴도 안 해. 요런 것들을 진동 발산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방금 전에 했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상에 1, 마이너스 1부터구나.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제 우리 기본 성질 빠르게 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우리 공부했던 거니까. 자, 수열 AN과 BN이 있어. 근데 AN이 알파라는 것으로 다가가고요. BN이 베타라는 것으로 이제 수렴을 했을 때 이러한 성질이 성립했었죠. 자, 실수배. 자, 우리 수투 때 공부했던 거예요. 빠르게 그냥 넘어갈게요. 자, K 곱하기 실수 곱하기 AN이 있으면 이거는 K를 리미트 바깥으로 뺄 수 있어. 그래가지고 K 알파다.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서로 수렴하면 서로 수렴하면은 그 수렴 값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었고 곱한 것도 마찬가지야. 수렴해. 그럼 각각의 극한값을 곱해주는 거였어. 그 다음에 나누기도 마찬가지. 수렴해. 그럼 베타분의 알파인데 단 여기가 0이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자, 요거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 언제가 항상 성립한다?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걸 꼭 주의해줘야 돼요. 수렴한다는 전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정형 계산할 거예요. 부정형. 자, 우리도 함수의 이제 극한에서 부정형 계산하는 거를 조금 자세하게 다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혹시 선생님 부정형 계산하는 거 까먹었어요. 그러면 수투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강의 하나 있어요, 하나. 앞에 보면은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강의를 보시면 부정형을 각각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되게 자세하게 강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복습 빠르게 하고 오셔서 봅니다. 자,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함수의 극한에서 부정형 4개를 살펴봤었어요.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렇게 4가지를 배웠었어요. 수투의 함수의 극한에서는 부정형.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부정형은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자, 요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의 형태를 부정형이라 한다. 2가지 살펴보겠다 했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자. 요게 이미 공부했던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제 수열의 극한이니까 n으로 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n이에요.
여기는 뭐 n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n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분모에 분모. 이때는 분모 최고차항 2차네, 그죠? 그래서 2차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분자 분모로 다 나눠주면은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눠주자. 똑같은 거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다 나눠버리면 아이고 리미트가 빠졌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분의 1 플러스 n분의 1 얘는 n분의 1 플러스 n제곱분의 2가 되는데 자 보시면 분모 딱 보니까 어때? 얘 0으로 가네. 얘 0으로 가네. 얘 0으로 가네. 근데 분모만 따로 보니까 1이라는 걸로 수렴하네. 분자만 보니까 0이라는 걸로 수렴하네. 그래서 이렇게 가네. 우리 방금 전에 그 어떤 기본 성질 bn분의 an이 있는데 얘도 수렴해, 얘도 수렴해. 그럼 수렴하는 값분의 수렴하는 값 이렇게 갔죠. 얘만 따로 보니까 수렴하네 1로, 얘만 따로 보니까 0으로 수렴하네. 1분의 0 이렇게 계산했었다는 거예요. 자, 수투 때 공부 이미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도 무한대로 커지고 분자도 무한대로 커지는 다항식의 경우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었다라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런 거. 자,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에 수투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특히 극한값 계산 안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 우리가 급하니까 미적분 나 이렇게 개념 빼러 왔다 하시는 분들 이걸 보고 계시다면은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투를 다시 공부하는 순간이 미적분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극한을 다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투 거를요. 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수투에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미적분에서는 여러분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좀 스킵을 하면서 가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돼.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있는데 분모도 엄청 커지고 있어. 그죠? 분자만 따로 봤을 때 분자도 엄청 그래서 이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다항식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몇 차야? 3차죠. 3차니까 n의 세제곱으로 얘도 나누고 얘도 나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n 세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쟤는 2 플러스 n 세제곱분의 3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n이 무한대로 가?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분모만 따로 보니까 1로 가네. 분자만 따로 보니까 2로 가네. 그래서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기본 성질 1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근호가 포함된 경우인데요.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줘 할 때 뭐야 이게 n제곱이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1차로 간주해야 된다 이랬어요. 1차로 간주해야 된다.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도 커지고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그러면 바로 나눌게요. 뭘로 나눠? n의 1차가 최고차항이니까 n으로 나눠요.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요. 분자 분모 n으로 나누면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n분의 3이 되죠. 자, 얘는 이제 루트 안으로 들어오면 n제곱이 나눠질 거니까 루트에 1 플러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가? 0으로 가겠네. 0으로 가겠네. 자, 분모만 따로 보니까 1로 수렴하네. 분자만 따로 보니까 2로 수렴하네. 정답은 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항식 이런 식으로 솔직히 계산하는 사람 없겠죠? 차수 비교해서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볼게요. 수투 복습해가지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자 분모가 다항식으로 이루어졌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수를 비교했죠. 분자도 분모도 둘 다 무한대로 가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차수를 비교해가지고 분모가 만약에 더 작아요. 분자가 훨씬 커, 차수가. 그러면 이때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갔다. 자, 그 다음에 분자 차수보다 분모 차수 더 커요. 그러면 분자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분모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건 0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개 똑같아?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갔었다. 자, 이렇게 수투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문제를 봤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뭘 했어야 돼? 뭐야, 차수가 얘가 더 똑같네? 차수 똑같으니까 개수비 2 바로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얘도 차수가 똑같네? 루트 1분의 2 바로 1초 만에 나왔어야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최고차항으로 묶어내기 또는 유리화였다. 자, 이게 다 되게 열심히 설명 안 하는 게 이거 다 했던 내용이어서 수투 때 했던 내용이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으로 묶어내거나 또는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다항식 최고차항으로 묶어내보자. 이런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최고차항으로 묶어야 된다. 최고차항은 3차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으로 묶어내게 되면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2가 되고요. 플러스 n 세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은 너 0으로 가네. 너 0으로 가네. 얘는 1로 가네. 자, 그럼 보니까 얘는 1이라는 걸로 굉장히 비슷하게 다가가는데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거의 1에 가까워. 근데 얘는 계속 커져. n의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푸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루트가 있어.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를 시켰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자, 볼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얘 엄청 크잖아. 무한대 빼기. 얘도 엄청 크잖아. 무한대 꼴. 이런 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맞죠? 자, 이런 거 유리화를 시켜서 합차 공식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지? 분자 분모에 뭘 곱했어? 이거 빼기 이거니까 더하기를 곱했죠.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원래 있던 게 이 식이에요. 자, 원래 있던 게 이 식인데 우리가 뭘 곱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할까? 요거 1분의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루트 4n제곱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 2n을 곱했죠?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자, 이렇게 되면 분자만 보자. 합차 공식 어떻게 돼?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n만 남네. 자, 분모는 요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여러분들 뭐야? 무슨 꼴이야? n이 무한대로 가. 얘 무한대로 가. 얘 무한대로 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구나. 그럼 차수를 비교하면 되는구나. 차수 보니까 얘는 1차, 얘도 1차. 이거 보고 2차라면 안 되지? 근호 안에 있으니까. 그럼 1차분의 1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구하면 되겠네. 개수는 1이야. 개수는 몇이야? 루트 4니까 얘는 2야. 그 다음 여기도 개수 2야. 정답은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유리화를 시켰었다. 키워드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했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공부를 했었다. 그 자리에 수열만 들어간 것 뿐이에요. 자, AN과 BN이 각각 수렴하는 수열인데요. 만약에 AN보다 BN이 커요. 그러면 극한값도 당연히 얘보단 얘가 항상 크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첫 번째 항씩 비교했을 때 무조건 B1이 크고요. 두 번째 항을 넣었을 때도 두 번째 항끼리 비교해도 B2가 크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n번째 항의 수는 n번째 항의 이제 BN의 수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때 수렴하는 값은 어떨까?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크겠지. 근데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리미트 AN보다 리미트 BN이 큰데 같을 수도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선생님? 이런 경우에요. 자, AN이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봐보자. 그 다음에 BN이 N분의 1이라고 봐보자. 그럼 우리가 얘보다는 얘가 당연히 어때요? 얘보다는 얘가 크죠? 그쵸? 얘보다는 얘가 항상 크잖아. 하지만 리미트 값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네. 극한값은. 그쵸?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샌드위치 정리예요. AN하고 BN 사이에 PN이라는 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얘는 뭐 N 플러스 2분의 1이고 얘는 뭐 N 플러스 N분의 1이야. 그리고 얘는 N 플러스 1분의 1이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 얘가 항상. 자, 그렇게 되면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당연히 얘도 샌드위치 사이에 껴있으니까 얘도 얘네들 수렴값이랑 똑같아 이 말이었어요.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 수렴하는 값이. 그래서 AN과 BN의 수렴값이 똑같이 알파면은 PN의 리미트 값도 당연히 알파겠구나. 샌드위치 정리예요. 됐죠? 자, 오늘의 개념은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거의 우리가 수투 얘기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 수투에서 우리가 극한 공부했던 거를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X 자리에 N만 들어갔어.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실제로는 이제 지금 1강은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수투 내용이 가미되지 않은 내용들로만 다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강부터는 이제 그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 수열에 대한 거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투에서 안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오늘은 약간 수투 내용 전반적으로 복습한다 이런 생각으로 필수 문제 풀어주시고요. 당연히 개념 정리도 해주셔야 돼요. 개념 정리 플러스 필수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틀린 것만 저랑 한번 맞춰보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